자, 여러분, 지난 영상에서는 SBS 드라마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을 리뷰했는데요. 리뷰에서 유영철의 범행에 대해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리뷰에 이어 연쇄살인범에 대한 오해, 그것을 OX 퀴즈 형식으로 여러분들과 한번 맞춰보려고 합니다. 문제는 3개.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합니다. 1번. 아동학대가 연쇄살인의 원인이다. X입니다. 연쇄살인범은 보통 아동기에 심각한 수준의 정서적, 신체적, 성적 학대를 당했던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런 특징은 연쇄살인범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많은 범죄에서 관찰이 되기 때문에 아동학대가 무조건 연쇄살인범을 유발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를 당한 모든 사람이 연쇄살인범이 되지도 않아요. 그렇다면 많은 연쇄살인범이 아동기의 학대를 주장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일단 아동학대를 당하게 되면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애착 형성이 정상적으로 형성되기 어렵습니다.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지원해 주어야 하는 부모가 나를 직접적으로 학대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형성되기 어렵죠. 그리고 세상이 약육강식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사회에서 혹은 학교에서 부적응을 겪거나 대인관계 기술이 적절하게 발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동학대를 당하는 아이들의 외관을 보면 제대로 씻지 못했고 손톱도 지저분하고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다니고 그리고 부모님이 적절한 교육을 혹은 대화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언어 능력이나 여러 가지 능력이 좀 떨어질 수 있죠. 그러면 학교에서 다른 친구들을 사귀는 데에도 당연히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2차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사회에서 고립되고 격리되고 다른 사람들은 나를 싫어해 라는 의식과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는 거죠. 또한 심각한 수준의 신체적 폭행의 경우에는 이제 두뇌에 충격을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제 영상에서 사이코패스에 대한 영상을 만들 때 이제 뇌의 부위에 대한 내용들이 잠깐 리뷰가 됐었습니다. 여기 이마 쪽에 있는 뇌와 그리고 그 안쪽에 있는 다른 부위들을 보면 이제 정서나 기분을 조절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막 화나게 했을 때 그거를 잘 조절을 하고 이제 계획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끔 자신의 행동을 억제하게끔 도와주는 그 부위들이 망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아동학대가 연쇄살인에 유발한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거보다는 이로 인한 다양한 부정적인 결과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자, 2번째 퀴즈. 연쇄살인범은 지능이 일반 사람보다 높다. X입니다. 우리가 연쇄살인범이 치밀하게 범죄를 저지르고 잡히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지능이 높다 혹은 누가 봐도 쎄한 느낌, 뭔가 일반인이랑 다른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연쇄살인범의 외모나 지능은 일반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랜 기간 잡히지 않았던 이유는 사람들 사이에서 눈에 띄지 않고 부정적인 시선이나 관심을 피해가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반사회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고 뭔가 존재감 없게 뭐랄까 투명인간 스킬이랄까요? 그런 거를 계속해서 개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야지 뭐 자범이라 하더라도 잘 잡히지 않을 테니까 눈에 일단 남으면 목격자가 남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게 하는 연습이나 기술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야, 이렇게까지 안 잡히면 진짜 지능이 뛰어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냥 그쪽의 기술이 발달했을 뿐입니다. 지능이 더 뛰어나지 않아요. 혹은 지능이 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일반인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굳이 더 뛰어나다 하면서 우월감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실 필요는 없어요. 3번째 퀴즈. 연쇄살인범은 정신 이상자다. X. 법적으로 의학적으로 연쇄살인범은 정신질환을 앓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을 구별할 줄 알고 자신의 행동과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요. 더 무섭죠?
만약에 정신질환이 있으면 일단 범행 수법이 치밀하지 않고 사건 현장에 많은 증거를 남기기 때문에 연쇄살인이 되기 전에 보통 검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봤던 여러 가지 사건들, 뭐 여관에 묵었던 사람을 살인하고 토막 내서 강에도 버리고 이렇게 사체를 유기했던 사건도 그냥 한 명을 살인하고 바로 잡혔잖아요. 아니면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칼로 찔러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도 역시 바로 잡혔습니다. 이렇게 도망을 갈 거를 충분히 예상하지 못해요. 정신질환이 있으면. 물론 제가 앞으로 리뷰할 연쇄살인범의 4가지 유형을 보면 환상에 의한 연쇄살인범이라고 해서 실제로 망상이나 혹은 어떤 다른 존재가 나에게 이 살인을 하도록 시켰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있긴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없습니다. 왜냐면 과거에는 수사기술이 그만큼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인을 저지르고 미국에서 줄을 넘나들면 검거하기가 어려웠어요. 이 사람을 정확하게 특정할 수 있는 기술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좀 계속해서 연쇄살인을 저지를 수 있었지만 현대에 와서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불가능해요. 한국에서는 특히. 대신 이제 뭐가 있을 수 있냐? 정신병질적인 특징이나 반사회적 성격 장애는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양심이 결여되어 있고 타인의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약간 뭐랄까 물건처럼 사용한달까요? 그렇게 사용을 하고 사회적 규범이나 양심에 압박을 받지 않아요. 보통 자신이 신경 쓰는 사람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을 해서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을 마치 물건인 양, 인간이 아닌 양, 도축해도 되는 동물인 것처럼 사고를 합니다. 그래서 가치가 없기 때문에 희생시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대부분 연쇄살인범이 잡히면 아들이 있다는 사실에 좀 놀라고 결혼을 했다, 와이프가 있다 이런 사실에 우리는 좀 놀래요.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왜 그 사람을 죽이지 않았을까? 그 사람이 가장 손쉽게 살해할 수 있는 사람이었을 텐데. 근데 이 사람은 보통 자기가 신경 쓰는 사람의 범주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의 이 사람을 대상으로 살해를 저지르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많은 드라마에서 사이코패스들 혹은 연쇄살인범도 자신의 자식은 끔찍히 아낀다라는 팁을 주기도 하죠. 근데 끔찍히 아낀다라기보다는 살해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가 조금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부모의 모습으로 아들이나 딸을 막 아끼고 막 이 정도는 아니고요. 굉장히 강압적이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통제하려는 태도가 훨씬 더 많이 보입니다. 혹은 무책임한 부모가 되기도 하죠. 일단 정상적인 수준으로 이제 애착을 발달시키지는 못해요. 대부분이. 네, 오늘은 연쇄살인범에 대한 오해를 OX 퀴즈로 풀어봤습니다. 재밌으셨나요? 자,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환호로 저에게 응원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노란 딱지가 붙을 것이 확실한 영상도 계속해서 여러분들 위해서 만들 수 있죠. 네, 제 다른 영상들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뵐게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